네, 지난 봄 전력 보강후 1위까지 꿰찼던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근데 6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때 1위였던 롯데 자이언츠가 또 한 번 불명예를 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가을 야구를 향한 각 구단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민훈기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롯데 자이언츠가 또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괜찮았고 단독 1위를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더 네.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롯데가 사실 4월 말까지도 14승 8패, 네. 승률 6할을 훌쩍 넘기면서 1위를 했고요. 5월 말까지도 상위권 3위에 있었고,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결국 이제 후반기부터 점점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이제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네. 현재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위로 시즌을 마칠 것이 이제 확정적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롯데 팬들은 6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탈락 아쉬움을 곱씹게 됐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특히 롯데는 예전보다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박세웅과의 장기 계약은 물론이고 예전엔 좀 소극적이었는데 영입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 겨울에 모기업 롯데에서 정말 투자 의욕을 보였고 네. 총 260억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얘기하신 대로 에이스 박세웅과 5년 90억 계약, 또 FA 시장에서 포수 유강남, 유격수 노진혁, 또 포수 한현희 꼭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베테랑 투수 김상수, 신정락, 또 외야수 안건수 등을 영입을 하면서 선수층을 두텁게 만들었기 때문에 2023 시즌 롯데에 대한 그런 희망은 상당히 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대로 희망은 굉장히 컸는데 그 기조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전력상으로 보면 주전들의 부상, 부진이 이어진 것이 가장 컸는데요. 네. 팀의 하락세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테이블 세터로 초반에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던 안건수 선수가 팔꿈치 부상 수술로 빠졌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좋았던 외인 타자 잭 렉스 이 선수도 계속 부상과 부진이 이어졌거든요. KBO 리그는 3명의 외국인 타자 투수들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네. 선발 투수인 스트레일리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3명 중에 2명이 중도 교체될 정도로 외인 선수들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 외에 주포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한동희 선수, 타격폼 교체 등을 시도를 하다가 슬럼프가 내내 좀 이어졌고요. 또 FA 선수들도 사실 기대만큼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포수 유강남은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초반에 활약했던 유격수 노진혁이 6월 중순에 옆구리 부상, 그 이후에 계속 좀 슬럼프가 이어졌고 한현희 투수는 선발로도 또 구원으로도 역할을 제대로 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력 선수들이 부상, 부진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롯데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선수들의 부상도 영향을 미쳤는데 6월 말에는 구단 코치진 사이의 내용이 불거져서 코치진을 대거 교체를 했거든요. 네. 이것도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이제 곱씹어볼 네. 그런 대목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서튼 감독 역시 스프링 캠프 때만 해도 굉장히 의욕적이었고 올해가 3년째였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7월쯤에 가서 만나봤을 때도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 결국 중간에 건강상 이유로 사퇴를 했는데 얘기하신 그 부분, 코치들 그 내부적인 내홍이 있으면서 6월 말에 대규모 이제 그 코치진 교체가 네. 있었고요. 그 시절부터 아마 서튼도 좀 힘을 잃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항상 그 경기력 이외의 부분 때문에 흔들리는 또 구설수가 많은 그런 일이 좀 반복돼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런트와 현장의 코칭 스태프 또 선수단 한 마음으로 뭉쳐서 가도 사실 쉽지 않은 어려운 시즌인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흔들린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흥기를 거뒀던 제리 로이서 감독 기억하실 텐데 로이서 감독 이후에 감독이 7명이 교체가 됐고 끝까지 임기를 마친 감독이 없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는 롯데는 구단 전체적으로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튼 감독 건강상의 문제로 사퇴를 했는데 네. 성적 부진에 따른 경질 아니냐 이런 시선도 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고 롯데에서 리더십의 이런 문제들, 부재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과 약간 중복되긴 하는데 네. 서튼 감독은 물론 건강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이나 팀의 통제력을 잃은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로서는 고육지책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인 거지만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감독 대행과 코치진의 대거 교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겨울에 그래서 롯데는 상당히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뭐 희망의 불씨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올겨울 롯데는 상당히 큰 변화를 지금 예상할 수밖에 없죠. 네. 일단 누가 감독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쏠리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단장이 아직 계약이 기간이 남았지만 단장 거치 역시 변동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또 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전준우 선수 팀의 이제 중심인 전준우가 또 FA가 되고요. 그 외에 겨울에 또 어떤 선수들 영입할지 이런 문제들도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 유망주들이 롯데는 지금 대거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아시안 게임에서 맹활약한 윤동희 선수가 아주 대표 선수로 떠오르고 있고 또 김민석 등 루키들도 이제 눈도장을 찍었고요. 또 에이스 박세웅, 초반에 맹활약을 펼쳤던 선발 투수 변신한 나균환 등도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병역 혜택을 받고 팀의 주축으로만 활약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틀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 포수 손성빈, 뭐 투수 진승현, 젊은 선수들 또 군에서 제대할 수 있는 유망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를 잘 구성을 하고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간다면 롯데는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기반, 바탕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이런 희망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롯데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구단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기아는 가을 야구를 향한 신락 같은 희망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아가 6위고요. 5위 두산과는 2게임 차이거든요. 네네. 희망을 견인하는 게 아무래도 선발 투수 양현종 선수인데 기아의 진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양현종 선수가 어제 8이닝 무실점 정말 역투를 하면서 승리를 네. 거뒀고 그래서 이제 두산의 2경기차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굉장히 가냘프지만 아직 살아 있는데 기아가 4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력으로 5위에 들기는 쉽지는 않지만 전승을 거의 거둬야 할 그런 입장이어서 특히 이제 두산과 한 경기 남은 그 대결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두산은 6경기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두산은 자력으로 5위권 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네. 기아의 희망은 아직 가냘프지만 살아 있습니다. 예, 우승 경쟁 말고도 지금 3, 4, 5위의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두산과 NC, SSG 세 팀이 이미 가을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1위 LG, 2위 KT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요. 얘기하신 대로 지금 3, 4, 5위를 놓고 기아까지 하면 4팀이 이제 접전인데 네. SSG와 NC는 현재 동률 3위고요. 두산 베어스가 최근에 2패를 하면서 동률 3위에서 한 게임 반차로 지금 5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은 시작 전부터 뭐 역대급의 혼전이 펼쳐지리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각 팀의 전력이 상당히 평준화되면서 연승도 많고 연패도 많고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다가 마지막 다음 주 이제 17일이면 정규 시즌이 끝날 예정인데 네. 아마 마지막 날까지도 이 5위 싸움, 순위 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 팀이 현재 4경기에서 6경기, 거의 이제 시즌이 다 끝났거든요. 혼전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이 대진이 재미있는 것이 마지막에 SSG가 두산과 최종 2경기를 치르고 네. NC는 기아와 최종 2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마지막 날까지 숨을 졸이면서 정말 뜨거운 페널티 레이스를 만끽하시고 또 즐기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꼴찌 싸움도 흥미진진합니다. 삼성과 키움 하나 세 팀이 기필코 꼴찌만은 하지 않겠다 이런 네. 각오인데요. 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순위 싸움에서 멀어졌죠, 분명히. 그렇지만 자존심이 걸린 정말 명분 싸움이 있습니다. 현재 8위인 삼성은 창단 후에 한 번도 최하위로 떨어진 적이 없고요. 또 하나는 3년 연속 꼴찌라는 그 불명예를 뭐 반드시 지켰다는 의지고 네. 키움도 전년도 준우승 팀이거든요. 이 팀도 최하위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세 팀이 정말 막판 최하위를 피하기 위해서 또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혼전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가 3경기밖에 안 남았고 삼성이 2경기, 키움은 단 1경기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과연 누가 8위, 9위, 10위가 될지도 치열한 싸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키움 히어로즈의 간판 타자 이정우 선수가 지난 10일 메이저리그 진출 전에 마지막일 수도 있는 타석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벌떡 일어나서 이제 박수까지 치는
사람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푸틸라 단장이었거든요. 네. 뭐 어떻게 청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일단 이정우 선수가 발목 수술을 받고 이렇게 이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동안 이제 사랑해주신 히어로즈 팬들에게 직접 감사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그림에도 나오지만 메이저리그 팀들에게도 나는 건재하다, 네. 건강히 돌아왔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푸틸라 단장 금방 그 사진에 나왔던 그림에 나왔던 분인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이제 극동의 스카우트들을 일본과 한국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 스카웃을 할 때는 스카우트들이 일단 보고서를 계속 꾸준히 올립니다. 그리고 결정 단계가 되면 보통은 극동 담당 책임자, 뭐 부장급 정도 되는 인물이 와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푸틸라 단장이 직접 와서 봤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제 기억으로는 단장이 직접 와서 본 건 처음인데,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그만큼 이정우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현지에서는 그 외에도 뭐 샌디에고 파드레스,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팀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 또 뉴욕 양키스가 이정우 선수에게 눈독을 들인다. 이런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 스캇 보라스 코퍼레이션에서 지금 이정우 선수를 메이저리그 팀에 팔려고 판촉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정우 선수에 대한 그 평가는 현재에서는 이미 뭐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오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윈터 미팅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아마 보라스 에이전트가 이정우 선수 판촉을 가장 활발하게 하면서 어쩌면 큰 뉴스를 전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지만 아직은 어떤 팀이 뭐 구체적으로 앞서간다 이런 얘기하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또 큰 뉴스를 기대를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민웅기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